안녕하세요. 사람들의 마음까지 감겨드리고 싶은 헤어 디자이너 김수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의 달리기는 제가 앞자리 숫자가 바뀌기 전에 바디 프로필을 찍고 싶어서 달리기를 시작했는데, 그 전에도 사실 운동을 좀 좋아하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달리기뿐만 아니라 운동이 저한테 주었던 깨달음 3가지를 오늘 많은 사람들하고 공유해보면 어떨까 해서 이야기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저는 달리기가 주는 깨달음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3가지인 것 같아요. 도전할 수 있는 기본적인 마음,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가진 것들이 다 내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3번째가 가장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진정성입니다. 보통 이제 여성분들은 결혼을 가운데 두고 출산 전하고 출산 후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삶의 변화가 180도가 아니라 한 바퀴, 어떻게 얘기하면은 몇 바퀴째를 돈 것 같아요. 사실 예기치 못한 상황들도 많이 생겼었고, 특히 제가 가장 갈망이 컸던 거는 내 시간이 전혀 없었어요. 그 전까지는 내가 주도해서 내 생활을 했다고 하면 아이가 태어나서부터는 모든 스케줄은 다 아이에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출산하신 여자분들이라 그러면은 아마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큰 아이를 낳고 이제 우울증 비슷하게 이런 게 우울증인가 라는 마음이 들 때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내가 건강해야 아이가 건강한데 어떻게 하면 건강한 나의 정신을 만들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제가 이제 운동하고 가정의 밸런스를 좀 맞춰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시작한 게 수영입니다. 식구들이 다 자는 시간만이 제 시간이었기 때문에 다 자는 시간에 할 수 있는, 그리고 어디 센터나 어디 타 기관에 가서 할 수 있는 운동이 수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수영을 시작하게 됐고, 수영을 시작하면서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운동들을 도전하게 됐거든요. 그 이유가 또 뭐냐면, 여기 제가 큰 제목으로 썼던 것처럼 성공은 또 다른 성공을 낳는 것 같습니다. 수영을 새벽 6시 타임에 하려면 4시 반에 기상해야 되거든요. 아침 차리고 아이들 다 케어하고 그거 다 준비한 다음에 갔다가 와서 바로 그냥 스피드하게 딱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4시 반에 한 8년을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영에 몰입도 있게 운동을 했었었고, 그거를 좋게 보셔가지고 이제 뭐라 그러죠? 아마추어 대회 나가가지고 수영 대회에서 자유형, 평영, 경영, 개영까지 같이 상을 한번 탄 적이 있었는데, 제가 좋았던 거는 아이랑 같이 출전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이한테 그 기억이 되게 많이 남아 있어서 항상 아이하고 공감대도 같이 가지기도 하고, 그리고 항상 저희 아이들은 운동은 밥 먹는 거랑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게 본보기가 되는 게 저 자신인 것 같아서 저는 그게 되게 좋았고요. 그렇게 해서 다른 운동의 취미들도 많이 가지게 됩니다. 바디 프로필을 이제 촬영하면서 달리기가 시작됐는데요. 처음에는 1분 뛰고 4분 걷기였는데, 운동을 조금 앞전에 했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잘할 줄 알았어요. 폐활량이 어느 정도 됐었고, 어느 정도 음식은 가려서 섭취하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폐활량은 빵빵하다. 그래서 자신이 있었는데 초시계가 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간 것 같은데 울리지가 않아요. 보면 20초, 보면 30초. 그런 다음에 이제 울릴 때까지 보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는 보지 않고 울릴 때까지 기다려보자.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역시 운동은 자만하면 안 되는구나. 정말 정직하구나. 그런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 제가 올림픽 공원을 매일 아침 지금도 뛰고 있는데,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나가다 보니까 매일 같은 사람을 볼 때가 많아요. 특히 어르신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어느 날은 1분을 이렇게 엄청 열심히 뛰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어르신이 제 앞을 쌩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제가 얼른 따라가 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연세이신가. 근데 제가 느끼기로는 한 60대에서 70대 그 어딘가 계신 것 같은데 속도가 진짜 빠르셨거든요. 저분은 저렇게까지 뛰시려면 본인이 살아오신 삶이 어떠한 삶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스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와 타협하지 않는 생활을 하시지 않았을까.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존경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어떤 어르신은 항상 나뭇가지 이렇게 하나 꼬챙이를 들고 다니세요. 그래서 저는 속도를 늦췄어요. 저 도대체 꼬챙이의 용도가 뭐지? 그래서 근데 계속 뒷짐을 지시고 그 꼬챙이가 쓰여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들고 다니실까? 그러다가 그분을 비 오는 날 만났어요. 그랬더니 길가에 놓인 지렁이. 지렁이를 이렇게 건지셔서 이렇게 흙에다가 내려주시는 거예요. 한낱 미물을 저렇게 귀히 여기시는 분이 삶을 어떻게 살아오셨고 또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일까? 그러면 저 자제분들은 어떻게 자랐을까? 저는 이제 자식을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인지를 항상 머릿속에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본보기가 되고 싶고 저도 저희 아버지를 존경하지만 저는 저희 아이들이 저에게 스스로 존경한다라는 말을 듣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한낱 미물 지렁이를 그렇게 옮기시는 걸 보고 참 또 한 번 많은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은 진짜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다이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산을 쓰고 걸었습니다. 뛸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그 어르신이신 거예요. 근데 그날은 우비를 입으시고 양파자루를 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쭈그리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뭘 하시지? 또 속초를 늦췄어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려고요. 그랬더니 거기에다가 다 담으셨어요. 지렁이를 한꺼번에. 이게 비 오는 날은 많으니까 그냥 꼬챙이로 하실 수 없으니까 그거를 다 담으셨어요. 또 깜짝 놀랐어요. 지나가다가 한 대 양파 자루 주머니 안에 모여 있어가지고 되게 놀랐는데 그때 문득 든 생각은 그 무소유라는 책이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어찌 보면 나의 몸도 나의 몸이 아니고 잠깐 빌려서 쓰고 가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 왜 남의 물건 빌리면 잘 쓰고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도 저렇게 잘 써야지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그냥 불현듯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자마자 음식을 해야 되는데 이제 무소유 책을 찾아봤어요. 본래 무일론이라는 그 장 속에 이제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나의 실체도 없는데 그 밖에 내 소유가 어디 있겠는가. 그저 한동안 내가 맡아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저의 몸도 저의 몸이지만 제 것이 아닐 수도 있고 내가 낳은 아이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를 저는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항상 아이의 의견을 물어보고 결정하는 편이에요. 엄마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시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하겠냐고 물어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되게 조금 중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제 헤어 디자이너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브랜드보다는 개인 퍼스널 브랜딩 같은 게 중요하다라고 느끼던 시점에 정말 이 퍼스널 브랜딩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면서 되게 많은 곳을 찾아다녔어요. 작가도 만나고 뭐 여기 계시는 분들 뭐 작가님 뭐 또 미용에서 유명하시던 분 뭐 스피치 강사님 뭐 독서 모임도 나가보고요. 되게 많이 다녀봤어요.
정말 돈을 뿌렸어요. 이렇게 배우는 것에는 아끼지 말자 이런 생각으로 돈을 많이 뿌렸는데 사람들 많이 만나다 보니까 저 사람은 저 분들은 저의 꿈에 관심이 없어요. 저의 성장에 관심이 없어요. 단지 이 사람이 나한테 등록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만 중요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어느 이제 컨설팅 대표님을 만났는데 나한테 수업을 받는 얼마 금액의 조건으로 뭐를 어떻게 진행할 수 있다라고 딱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강의를 시간으로 환산해 보니까 한 20만 원? 그래서 제가 저분에게 과연 20만 원이라는 가치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물론 수업은 듣지 않았어요. 저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듣진 않았는데 저분의 강의의 그 가치가 정말 20만 원어치의 가치가 있을까? 그러면 나는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면 가치 있다고 느껴지려면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그 컨설팅 안에서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대충 그 컨설팅은 그냥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오면서 무엇이 나에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은 진정성이 있다라고 느껴질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제가 매일 한 10km씩 달린 지가 지난 5개월부터 지금까지니까 대단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별로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냥 제가 프로그램 중에 일부를 실행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꾸준함이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 달리기는 나한테 진정성이라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몸이 좋지 않아도 그것을 계속 인스타에다가 기재를 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저하고의 약속이었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달리기는 진정성이라는 그런 마음속으로 저도 피곤한 날이 있고 달리기 싫은 날이 있고 비 오는 날이 있고 추운 날이 있고 이불 속에서 따뜻하게 귤 까먹고 싶은 날도 있거든요. 근데 저하고의 약속을 그리고 또 타인이 저를 봤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달리기가 단지 몸에 좋고 뭐 모든 것에 좋다고 해서라고 달리는 것보다 달리기는 나한테 진정성을 표현하는 나의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의 하나로 관점이 바뀌니까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지속력의 힘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달리기는 졸구의 정신이 필요하고 결국 진정성의 결과물이라는 것 때문에 계속 달리게 됐고요. 그 모든 것에 이제 꾸준함에는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나를 표현하는 진정성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런 스피치를 준비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